안녕하세요. 백두산 금융연구소의 백두산입니다. 9월 10일 금요일 아침 9시 40분입니다. 어젯밤 같은 경우는 굉장히 다양한 일들이 있었고 지표들도 굉장히 다양한 느낌으로 하나는 좀 좋은 것 같기도 하고 하나는 좀 안 좋은 것 같기도 하고 이런 식으로 좀 다양한 지표들이 다양한 방향으로 발표가 됐고 그에 따라서 시장 방향도 굉장히 좀 혼조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지표들도 혼란스럽고 시장 참가자들도 어떻게 반응해줘야 될지 좀 헷갈려하는 이런 모습들이 좀 눈에 띈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일단 단편적인 숫자들을 살펴보면요. 미국 같은 경우는 웬일로 이제 연속적으로 좀 하락 마감을 했고요. 유럽 같은 경우는 이제 보시면 빨간색과 초록색이 막 섞여 있죠. 예. 빨간색과 초록색이 섞여 있는데 그 겉으로 보면 혼란스러운데 일단은 전반적인 내용으로 보면 유럽 시장은 장 초반에 좀 많이 빠져서 출발했다가 22 통화정책 회의 이후에 좀 반등하는 모습을 보여줬으니까 전반적으로 하반 경직성은 좀 확인을 한 그런 모습이 나왔습니다. 하여튼 이렇게 혼란스럽게 마감이 됐다라는 그림 정도 살펴보고 좀 자세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우선은 어젯밤 제가 이제 영상을 녹화하고 나서 몇 시간 뒤에 22 통화정책 회의가 있었고요. 통화정책 회의를 한 뒤에 한두 시간쯤 뒤에 이제 미국에서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발표가 됐습니다. 각각의 내용들을 좀 살펴볼게요. 일단 그 22 통화정책 회의 같은 경우는 이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채권 매입 속도를 낮춘다라고 했어요. 채권 매입 속도를 낮춘다. 사실 그렇습니다. 이게 엄밀히 따지면 테이퍼링이 아니죠. 예, 라가르드 총재가 테이퍼링 아니라고 못을 박았습니다. 맞습니다. 테이퍼링이 아닌 게 맞긴 맞는데 근데 아무튼 약간 좀 눈 가리고 아웅인 것 같아요. 어쨌든 좀 넓은 의미로 좀 보자면은 채권 매입 속도 낮춘다 이런 것도 테이퍼링으로 이야기해 줄 수 있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이 좀 들긴 들어요. 좀 광의의 좀 넓은 의미의 테이퍼링에 이런 것도 포함될 수 있지 않겠냐라는 생각 정도. 어쨌든 조금 긴축적이긴 한데요. 근데 일단 시장의 반응은 굉장히 일단 이게 나오고 나서 좋았습니다. 왜냐하면 채권 매입 속도 낮춘다라는 거는 어쨌든 유로존 경기가 그럭저럭 회복된다라는 이야기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경기에 대한 자신감을 내비춘 거예요. 이에 대한 반응으로 유럽 주식 시장이 올라가고 또 그리고 야 유럽의 경기가 회복이 된단다 그러면서 달러 인덱스는 이 직후 하락하고요. 어쨌든 이런 상식적인 반응이 나타났습니다. 당연히 기준금리는 동결이고요. 기준금리 인상은 꿈도 못 꿉니다. 유럽은요, 그죠? 이런 모습들이 나오고 있다. 조금 더 좀 자세한 내용을 좀 살펴보자면은요, 요 정도 이야기를 보아야 될 것 같아요. 어쨌든 채권 총 매입 규모는 어쩌고저쩌고 해서 내년 3월에 끝낼 예정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이날 성명에 따라서 필요하다면 더 연장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 그리고 이 채권 매입 속도를 낮춘다라고만 했지 지금 이 기사에는 아직 안 나와 있는데요. 여기 나와 있구나. 이 속도의 눈금을 조정하는 일이고 앞으로 어떻게 할지 논의하지 않았다. 그러니까 구체적인 방법이나 구체적인 시간은 아직 구체적인 일정은 아직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단지 우리 이제 테이퍼링 같은 거 할 거야. 우리 채권 매입 속도 줄일 거야. 니네 준비해. 라는 정도의 좀 가벼운 예고편 정도를 이야기한 것 같아요. 그 정도의 의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시장의 반응은 좀 정상적이었던 것 같습니다. 유로존 경기 좋아진다라는 이야기, 또 그리고 테이퍼링 이야기를 살짝 하긴 했는데, 굉장히 이 어떤 테이퍼링 속도가 느린 축에 속하죠. 분명히 미국과 좀 분위기가 다르다는 거를 아셔야 될 것 같아요. 미국 같은 경우는 다들 좀 마음이 급하죠. 미국 같은 경우는 연준 위원들이 우리 이거 빨리 해야 된다. 우리 이거 빨리 해서 우리 이거 테이퍼링을 빨리 끝내놔야 다음번에 기준금리 인상할 때까지 어떤 시간을 좀 벌 수 있고 그런 차원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테이퍼링은 빨리빨리 없애야 된다라는 이런 인식이 있는데 유로존은 분위기가 좀 다르긴 다릅니다. 하긴 할 건데 좀 여유롭게 라는 거. 이렇게 여유롭게 한다라는 인식이 뭐가 깔려 있냐면요. 결과적으로 아무튼 물가 우려가 있긴 있는 것 같습니다. 물가 우려 때문에 지금 테이퍼링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물론 경기가 좋아지니까 테이퍼링 할 수 있긴 한데요. 근데 이제 22 같은 경우는 미국처럼 자신감 있게 우리는 이제 경기가 좋으니까 테이퍼링을 강하게 할 거야 라는 미국의 그런 자신감, 그런 테이퍼링과 다르게 유로존 같은 경우는 이런 느낌. 유로존 물가가 날뛰고 있어서이다 라는 점.
지난달 유로존 소비자 물가는 작년 동기보다 3% 상승이 어쩌고저쩌고 전문가 예상을 뛰어넘었다 어쩌고저쩌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로존 회복도 좋은데 사실 유로존 같은 경우는 인플레이션 우려 때문에 약간 울며 겨자 먹기로 테이퍼링을 좀 빨리 한다는 듯한 느낌을 좀 받을 수가 있습니다. 약간의 그 미국과 유럽의 차이를 좀 아셨으면 좋겠어서 그래서 일단 이런 이야기를 한번 하고 넘어갑니다. 이런 점들이 있어요. 이런 점들이. 실제로 그 유로존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한국 정부가 발작하는 게 뭐가 있나요? 예를 들면은 IMF를 겪은 나라기 때문에 한국은 뭐 정부 부채 아니면 뭐 외채 이런 거에 관해서 굉장히 민감한 나라죠. 실제로 한국 같은 경우는 정부 부채 비율이 뭐 거의 뭐 GDP 대비 한 4-50% 되나요? 전 세계에서 가장 낮은 축입니다. 한국의 어쨌든 발작 코드는 그거죠. 뭐 외채라든가 정부 부채 이런 거에 굉장히 민감하고 유럽 같은 경우는 물가에 인플레이션에 굉장히 민감하다는 겁니다. 22의 주요 나라가 22의 대장이 독일이잖아요. 독일이 1차 세계대전 끝나고 나서 하이퍼 인플레이션 때문에 개박살이 난 뒤로 전쟁을 또 한번 2차 세계대전까지 크게 하지 않았습니까? 이제 그런 기억들이 있어서 유로존 같은 경우는 어쨌든 인플레이션에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을 한다라는 거를 좀 생각을 좀 하긴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어젯밤에 어떤 분이 말씀을 해주셔갖고 저도 여러분들께 이거 전달해주면 여러분들께도 말씀드리면 좋을 것 같아서 어쨌든 이렇게 한마디 정도 하고 넘어갔고요. 그래서 이런 일들이 있었다라는 거. 그래서 일단 주식시장의 반응, 뭐 달러의 반응은 그랬었는데 근데 이제 1시간쯤 뒤에 요게 있었죠. 1시간쯤 뒤에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나왔는데 예상치가 33만인데 31만이 나왔어요.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는 작을수록 고용시장 회복이 더 좋은 거죠. 미국 고용시장 회복이 생각보다 또 빨리 되고 있음을 또 미국 경기가 겁나게 좋다라는 거를 또 저 지표가 이야기를 해줘가지고 시장의 반응은 이제 여기서 약간 좀 떨떠름해졌죠. 그러니까 지금 말씀드리는 게 요즘 시장 분위기가 뭐냐면은 미국만 경기가 좋아져가지고 달러 강세가 되는 게 문제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유로존이 빨리 올라와서 이 달러 강세를 좀 누그러뜨려 줘야 전 세계 주식시장도 좀 더 올라갈 수 있고 뭐 그런 부담감을 좀 덜어낼 수 있는데 근데 이제 그래서 어젯밤에 22 통화정책회의에서 유로존이 좋다라는 이야기를 했는데 거기다 대고 또 미국이 또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좋게 나오면서 유럽보다 더 빠르게 우리는 올라간다라는 이런 인식을 또 한번 줬거든요. 이로 인해 갖고 달러 인덱스가 하락하다가 다시 반등하고 이런 모습들을 좀 보이기도 했습니다. 이래서 이제 시장 참가자들이 이거 어디에다 발을 맞춰야 되냐라고 하면서 좀 혼란스러운 시간을 보냈던 것 같습니다. 실제적으로 좀 반응도 좀 굉장히 혼란했고요. 자, 그래서 하여튼 무슨 일이 있었는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그래서 유로존은 뭐 요렇게 어느 정도 어쨌든 좀 반등을 하긴 했고 오히려 하여튼 미국이 또 자빠지네요. 그죠? 미국이 또 하락하는 이런 재밌는 반응이 나타났습니다. 뭐가 뭔지 솔직히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그냥 일단 지켜볼 뿐인데요. 그래서 각각의 지지와 저항을 살펴보면서 각각 대응을 한다. 이런 식으로 지금 일단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지금까지 이야기 드린 것들을 보면은 대략적으로 이렇다고요. 이게 이제 어젯밤 22 통화정책을 하고 나서 달러 인덱스 5분봉인데 22 통화정책 하고 나서 달러가 급락을 했죠. 달러가 급락했는데 그 다음에 뭐 하여튼 조만간 그 뒤로 잠시 후에 그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 나오면서 다시 달러가 올라가고 그러다가 다시 미국 주식시장 개장하니까 다시 한번 달러 급락했다가 장중에 또 어느 순간부터 또 달러가 반등하고 어쨌든 굉장히 재밌는 하루였던 것 같습니다. 아주 그냥 다이나믹했어요. 어쨌든 달러 같은 경우도 아주 다이나믹했고 유로존 같은 경우는 독일만 한번 봅시다. 독일 같은 경우 이런 모습들 대부분 유로존이 이런 모습들이었어요. 어제 장 초반에 분위기 안 좋았다가 이제 22 통화정책회의를 계기로 해서 반등에 성공하는 이런 모습들이 나왔습니다. 이런 모습들을 구경할 수 있었고요. 미국 같은 경우는 솔직히 왜 빠졌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제 생각에 미국이 이렇게 비실비실한 데는 경기 둔화 우려가 어쨌든 좀 깔려 있어서 그런 것 같다라는 생각입니다. 경기 둔화 우려 뭐였죠? 지난주 금요일날 고용지표 쇼크 나오고 또 그리고 어제 베이지북 그런 데서 계속 뭐 안 좋다 이런 이야기를 하니까 그런 것들이 좀 딱히 뭐 다른 이슈는 없잖아요. 미국 주식시장에 딱히 다른 이슈가 없으니까 FOMC 회의는 다음 주 우리나라 추석 지나고요. 그러니까 딱히 이슈가 없으니까 어떤 경기 회복 둔화 이런 거에 대한 우려가 좀 시장에 자꾸 퍼지면서 이렇게 시장이 약세를 보이는 것 같다라는 추측 정도 일단 해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S&P는 중요한 라인을 붕괴시켰고요.
나스닥 같은 경우도 일단 뭐 아직 중요한 라인은 붕괴 이런 것까지는 아닌데 어쨌든 좀 분위기는 좀 더러워지고 있습니다. 그죠? 이렇게 이틀 연속 뭐 몇 거래일 연속으로 하락 마감을 해주면서 어느 정도 좀 상방적으로 이제 미국도 상방은 좀 제한적이구나라는 생각을 해볼 만한 정도의 단계는 와 있어요. 그래서 말씀드렸다시피 뭐 미국 주식시장 어쨌든 투자자라면 반드시 뭔가를 내가 이렇게 매수를 한다라고 하면 그 직후엔 어느 정도 좀 마음고생이나 이런 걸 하긴 해야 되잖아요. 지금쯤은 그런 마음고생을 한 번쯤 해볼 만한 그런 시기인 것 같다라는 표현을 드렸죠. 안 그래도 어젯밤에 뭐 유로존이 어쩌고 저쩌고 그래갖고 아 분위기 좋은갑다 하고 그래서 그냥 빨리 잤어요. 빨리 잤는데 아침에 일어나니까 하여튼 분위기가 또 확 뒤집혀 있고 이러네요. 네, 이런 모습들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전 나스닥 숏을 일단 이 9월 3일날 붙잡은 걸 어떻게 하다 보니까 계속 일단 끌고 오고 있어요. 네, 일단 한번 계속 저도 버텨보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이 정도 이야기를 드렸고, 그래서 변동성 지수들 같은 경우 어젯밤에 좀 그죠? 어젯밤에 보시면 굉장했어요. 어젯밤에 빅스 지수인데요. 빅스가 갭상승 출발해갖고 음봉으로 쭉 밀렸다가 다시 다 회복을 했거든요. 장막판에 빠지면 장막판에 S&P가 급락하면서 이 빅스는 올라갔는데 결과적으로 어쨌든 이 꾸역꾸역 위쪽으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위쪽으로 올라가고 있어요. 만약에 이제 어젯밤에 이 음봉이 길게 떨어져 갖고 뭐 하락 마감하고 했다면은 저의 시나리오가 좀 바뀌었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일단 어제 위기를 한번 잘 넘긴 것 같습니다. 제 입장에서는 저는 빅스가 위로 올라갈 거라고 보는 입장인데 제 입장에서는 어젯밤에 일단 위기를 한번 넘긴 것 같아요. 말씀드렸죠. 지금 대충 이런 식으로 박스권인데 지금 박스권 중간 자리에서 장대 음봉을 두 개를 맞아버리면 아래쪽으로 가버릴 수도 있겠다는 의미로 볼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근데 일단 어젯밤에 어쨌든 음봉이긴 하지만 지금 보시면 4% 5% 상승 마감한 값이란 말입니다. 결과적으로. 그러니까 일단 계속 위쪽으로 올라가려는 이런 힘은 작용을 하고 있다는 판단을 하고 있고 그래서 일단 위기를 좀 극복한 것 같다라는 이야기를 드리고 있거든요. 아무튼 조심해야 되겠다. 변동성이 계속 살아나려고 하고 있다라는 점. 미국도 좀 심상치는 않다. S&P는 중요한 지지선 하나 붕괴시켰죠. 이런 점들을 좀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미국도 어쨌든 뭐 여전히 오버슈팅 한번 주지 않겠어 라는 심증은 있긴 한데 아무튼 뭐 자꾸 상방 제한적인 움직임을 보이니까 일단은 뭐 제 생각은 넣어 놓고요. 저의 생각과 저의 예상은 일단 전부 다 집어넣어 놓고 그냥 단순히 이제 지지와 저항만 보면서 못 넘어가니까 일단 숏을 계속 붙잡고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저도 뭔가 마음이 편하진 않는데요. 일단 뭐 못 넘어가니까 그냥 계속 개기고 있습니다. 나스닥 변동성 지수 같은 경우도 일단 계속 올라오고 있고 얘도 지금 박스권 중간 자리 정도까지 올라와서 일단 잘 올라가고 있는 것 같아요. 추가적인 변동성 확대를 좀 기대해봐도 되지 않겠습니까? 그죠? 이런 모습들 좀 보이고 있고 솔직히 그 변동성 지수 베팅 하시는 분들이 계실 텐데 이게 솔직히 뭐 제가 익숙하고 좋아하는 그런 패턴이 아니라 갖고 뭐라 말씀은 못 드리겠는데 글쎄요. 일단 뭐 빅스 지수는 일단 계속 올라갈 것 같으니까 얘 한번 베팅해봐도 괜찮을 것 같긴 하거든요. 그냥 이제 단순히 이제 지지와 저항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자면은 일단 지금 오늘 종가 자리가 여기가 일단 굉장히 중요한 저항이 되긴 됐습니다. 그죠? 여기 또 그리고 여기에서 지지선을 만들어 놨던 걸 붕괴시키면서 아래로 빠졌었는데 결과적으로 다시 다 회복을 했거든요. 이 부분은 언더슈팅일 수 있어요. 이 자리만 잘 안착을 해준다면은 얘도 한번 불을 뿜을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뭐 말씀드렸다시피 이게 이 UVXY나 이런 상품은 솔직히 좀 제 투자 성향에는 좀 안 맞는 것 같아갖고 제가 직접 베팅은 하지 않는다. 뭐 직접 베팅을 하긴 하지만 그렇게 좋아하진 않는다라는 이야기를 일단 좀 드리긴 드렸습니다. 지금은 일단 뭐 미국 주식 달러는 일단 전부 다 뭐 나스닥 숏에 일단 몽땅 들어가 있는 상태고 얘는 일단 뭐 딱히 하지는 않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아무튼 어떤 기준을 잘 못 잡으시겠다라고 생각하시면 제가 방금 말씀드린 요 라인을 기준으로 생각을 해보시면 괜찮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뭐 미국 주식시장 이야기를 요 정도 했고요. 그래서 뭐 어쨌든 어젯밤에 뭐 달러가 좀 하락 마감하긴 했고 금리 같은 경우는 어젯밤에 하락 마감했네요. 그죠? 어쨌든 여전히 어떤 이 추세 전환을 시도하고 있는 이런 모습이긴 한 것 같습니다. 위쪽으로 올라가긴 올라갈 것 같은데 뭔가 어쨌든 좀 시간이 좀 지연이 되고 있다는 듯한 느낌? 뭔가를 기다리고 있다는 듯한 느낌? 이거 왠지 추석 이후에 FOMC 이후에 움직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해보게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이런 모습 정도 움직이고 있다. 체크 정도만 하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어느 정도 일단 어젯밤에 나왔던 그 이슈들은 대충 다 봤고요. 그 뭐 기타 등등 다른 뉴스들 한두 개만 좀 보고 넘어가자면요. 그 9월 말인가? 9월 말인가가 그 어떤 회계 결산 한 단위가 끝나는 거죠. 10월부터 또 새로운 하반기 10월, 11월, 12월이 요렇게 해갖고 그 4분기로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여기 옐런이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내달 현금 바닥난다. 니네 부채 한도 상향 협상 빨리 해야 된다라는 이야기 하고 있어요. 지난번에 그 6월인가 7월쯤에도 이런 소식이 한번 나오긴 나왔었는데 그때 뭐 부양책 처리한다고 의회가 그냥 조용히 넘어갔었거든요. 예. 그때 맞아요. 부양책 처리한다고 부채 한도 협상 안 하고 그냥 넘어갔어요. 어쨌든 그때 시간도 있었고요. 그때 아마 9월 말인가까지 이걸 안 해도 된다라는 이야기가 나와서 그 이슈는 묻혔는데 이제 이 9월 말이 이제 9월이 이제 얼마 안 남았으니까 뭐 얼마 안 남았다라기보다는 어쨌든 지금쯤 이제 슬슬 이야기를 해야 되니까 다시 이제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야기할 때가 됐죠. 그래서 이제 이런 불확실성도 조금씩 시장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라는 거 요거 일단 좀 다시 기억을 하셔야 될 것 같고 요거는 그냥 뭐 가볍게 보고 넘어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민주당 내에서 뭐 파월 의장 좀 내려와라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있는 것 같다. 근데 솔직히 현실적으로 이거 진보파에서 뭐 교체 요구를 한다고 하는데 이거 그냥 일부의 의견이지 않을까 싶긴 합니다. 예. 요 정도 이야기 이 정도 했습니다. 지나가는 뉴스 정도로 한번 살펴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아, 이런 이야기도 있구나 정도. 그래서 쭉 봤고요. 참 그리고 대부분 보시면은 그 요즘에 뭐 미국 경기가 뭐 회복이 둔화된다 어쩐다 저쩐다 하는데 결론적으로 보시면 연준의 이사들이나 뭐 총재들은 올해 테이퍼링 여전히 올해 테이퍼링. 미국은 그거 걱정하는 거예요. 이제 야 이러다 이거 너무 과잉으로 가는 게 이거 너무 유동성 많아서 이거 경기 과열로 가는 거 아니지? 지금 약간 그런 우려를 좀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연준은요. 확실히 미국은 다르죠. 방금 영상 초반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유럽은 인플레이션 때문에 좀 어거지로 테이퍼링을 시작하는 듯한 느낌이라면 미국은 자신이 있어요. 미국은 야 이거 우리 테이퍼링 빨리 안 하면 큰일 나는데 약간 이런 느낌인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요 정도 이야기를 일단 좀 드렸고요. 네, 다른 뉴스들 다 봤고 한국 같은 경우는 뭐 솔직히 어떻게 될지 뭐 잘 모르겠는데 개인적으로는 이제 그런 생각 정도를 좀 해보긴 해봤습니다. 어젯밤 미국이 차라리 조금 상승 마감해줘서 한국이 갭상승을 했더라면은 오히려 숏에서 유리하지 않을까라는 생각 정도는 했는데요. 일단 아무튼 한국 같은 경우는 일단 그 살짝 코스피 200 현물지수 기준으로 살짝 갭상승 출발을 하긴 했습니다. 실제로. 그래서 실제로 그 지금 움직임이 보시면 그 갭상승 출발한 게 결과적으로 이 지금 현재 코스피에는 안 좋은 영향을 미치고 있는 듯한 모습이 보이고 있긴 한데 뭐 솔직히 솔직히 뭐 어떻게 될지 오늘 잘 모르겠긴 한데 최소한 일단 미국이 며칠 연속으로 비리비리한 모습 보였으니까 우리 그 점을 생각해 봐야 될 거예요. 코스피는 이미 분위기는 더럽잖아요. 근데 그나마 이 더러운 분위기에서도 코스피가 어느 정도 버텨줬던 거는 뭐예요? 그나마 미국 주식시장이 계속 신고가 랠리를 쓰니까 이 정도 버텨준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중국, 일본이 하도 난리를 치니까 이 정도 버텨준 거라고 생각하는데 근데 이제 미국이 슬슬 이제 머리가 이렇게 꺾여버리면은 한국은 일단 좋은 영향은 못 받겠죠. 일단 그 정도 생각은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솔직히 뭐 오늘 어떻게 될까요? 뭐 저도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게 굉장히 좀 조심스러워 가지고 아무튼 좀 그래서 좀 그런 이야기를 웬만하면 좀 덜 하려고 하는데 하여튼간 그래요. 지금 그래서 여러분들이 대응 어떻게 해야 되냐? 일단은 그죠 중요한 거는 그 여러분들이 지금 이제 크게 잘 봐야 되는 건 어쨌든 넥라인입니다. 넥라인 400이란 자리를 이제 어떻게 할 거냐를 잘 봐야 되는데 결과적으로 아직까진 몰라요. 아직까진 몰라. 길고 짧은 건 대봐야 돼요. 심증상은 분명히 400 붕괴시키면서 이제 상승 추세가 코스피의 연간 단위의 상승 추세가 꺾일 것 같긴 한데요. 아직까지 어쨌든 모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된다? 일단은 확인되기 전까지는 일단 지금 넥라인 부근이라고 칩시다. 지금 406 뭐 이 정도니까 넥라인 부근이라고 칠게요. 이 부근에선 일단은 아무것도 안 하는 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400이란 자리는 굉장히 중요한 지지선이기 때문에 이제 어쨌든 큰 꿈을 가지시는 세력분들이 싸우는 자리란 말이죠. 앞으로 대세 상승을 이끌어갈 수도 있고 앞으로 대세 하락을 이끌어갈 수도 있는 거대한 정말 돈 많이 가진 뭐 몇천조 막 요렇게 굴리는 그런 거대 자본들이 싸우는 자리가 400이에요.
그런 자리이기 때문에 얼마나 치열하겠습니까? 근데 우리가 거기 껴가지고 새우등이 터지면 되겠어요? 예, 안 되겠죠. 우린 그래서 이 400 자리에서는 그 저그들끼리 싸우라고 내버려 두고, 우리는 400이 이제 붕괴가 되면은 거기서 이제 따라서 한 숟가락 같이 얹어서, 뭐 그런 식의 전략이 좀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뭐 어젯밤에 말씀드린 뭐 그대로예요. 지금 뭐 410 이하부터는 솔직히 뭐 숏을 뭐 더 잡는 그런 게 솔직히 좀 별로 안 좋은 자리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어쨌든 여러분들이 지금 대부분 다들 어느 정도 지금 계좌에 숏을 이미 잡아놓은 상태일 텐데, 어느 정도 물량이 있으실 텐데, 400 붕괴되고 나서 이제 확실히 뭔가 나 이제 하락 N자로 가겠어라는 신호를 좀 강하게 주면, 그러면은 꺾이는 거 확인하고 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죠? 어쨌든 평단가 관리나 뭐 이런 측면에서 그렇게 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을까라는 이야기 드렸습니다. 코스닥 시장 같은 경우도 뭐 계속 말씀드리지만은 반등시 매도, 그죠? 반등시 매도. 오늘도 1510은 터치만 하고 못 넘어가고 지금 현재 밀리고 있습니다. 이거 반등시 매도 전략 계속 해보긴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어쨌든 그 본인 계좌는 본인이 관리하는 거기 때문에, 이미 뭐 많이 들고 계시다 그러신 분들은 뭐 충분히 어떤 지지선들을 붕괴시키는 거 확인하고, 좀 충분히 확인한 과정을 거치고 이제 마지막 현금을 소진하는 게 좋을 것 같고, 지금 반등심에도 세게 하시는 분들은 신규 매입 하시는 분들, 그런 분들 같은 경우는 그렇게 하시는 게 좋을 것 같다 라는 점 정도 좀 이야기를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일단 아무튼 오늘은 좀 일단 뭐 급락이나 이런 건 최소한 없을 것 같아 보이네요. 그죠? 왜냐면 보시면 일단은 또 카카오하고 네이버가 일단 하락을 멈추긴 했으니까요. 그죠? 어제 보셔서 아시죠?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자빠지고 같이 카카오하고 네이버가 같이 자빠지면 대참사가 나는데, 근데 일단 오늘 최소한 카카오하고 네이버가 양봉 달면서 일단 하락을 멈춰주고 있으니까, 일단 오늘 뭐 엄청난 일은 없겠지라는 생각이 들긴 듭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어제 만기일에 워낙 좀 일단 강한 힘을 한번 보여준 시장이기 때문에, 글쎄요, 뭐 오늘 같은 경우는 그냥 좀 차분히 넘어가지 않을까 싶기도 합니다. 아직 이제 새로운 월물이 시작된 거기 때문에 이 큰손 분들이 아직까지 어떤 포지션이나 이런 걸 구축을 지금 이제 아직 구축을 못했을 거거든요. 며칠 정도 시간이 걸립니다. 그죠? 우리 개인들이야 하루 이틀 만에 뭐 몰빵 매수 이런 게 가능하지만, 몇 천억, 뭐 몇 조로 선물하고 주식하시는 분들은 하루 이틀 만에 그게 안 되죠. 그러니까 이제 어제 만기가 끝났기 때문에 조금 좀 포지션 구축에 좀 시간이 걸릴 것 같고, 그들이 이제 포지션 구축을 어느 쪽으로 하는지 일단 우리가 좀 이제 잘 지켜봐야 될 그런 구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뭐 아직까지 뭐 불확실하다 이 정도 이야기를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우리 옵션 측면에서들 살펴보면은 이 풋옵션들은 어느덧, 그죠? 이번 10월물입니다. 이제 10월물들 보시면 60일선까지 이제 장악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주가가, 그죠? 주가가 60일선까지 장악하려고 하고 있고, 21선과 60일선이 만났어요. 지금 자리에서 버벅하고 있는데 굉장히 자연스러운 버벅거림입니다. 그죠? 무거운 이평선들이 집결돼 있잖아요. 그 자리에. 그러니까 얼마나 무거운 저항이겠습니까? 이런 저항을 한 번에 넘어간다? 저도 별로 기대 안 했거든요. 아무튼 시장의 변동성이 제 생각에 뭐 조만간 확대되지 않겠냐라는 생각이 좀 들긴 들고 있고, 우리 콜옵션들은 다 뭐 걸레짝이 돼가지고 지금 보시면 일단 뭐 직전 저점이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죠? 직전 저점이란 자리들이 굉장히 중요한데, 지금 다들 직전 저점들이 박살이 나 있어요. 어제 붕괴가 돼서 직전 저점들이 다 붕괴가 돼 있고, 이런 내과 친구들까지 다 직전 저점이 붕괴가 돼 있고,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일단 콜옵션들 분위기가 굉장히 안 좋습니다. 그죠? 굉장히 안 좋아요. 솔직히 그냥 심증상으로는 사실상 이제 하락엔자로, 콜옵션 같은 경우는 하락엔자로 진행이 뭐 거의 100%라고 보여지고요. 콜옵션이 하락엔자로 간다면 이제 당연히 선물도 400 밑으로 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긴 한데, 어쨌든 뭐 옵션은 어쨌든 뭐 그냥 시장을 보는 부수적인 지표라고 생각을 하니까, 일단 뭐 그다지 일단 여기다가 뭐 강한 의미를 두지는 않고 일단 그냥 지켜는 보겠습니다. 다만 이제 직전 저점 자리를 어제 맥없이 깨고 나서 오늘 반등할 수도 있는 자리인데, 일단 별로 오늘도 어떤 강한 매수세 같은 거는 딱히 눈에 보이지는 않거든요. 이런 점들이 일단 좀 굉장히 지금 시장 힘이 약하구나 라는 거를 이야기해주는 어떤 단서이긴 한 것 같습니다. 오늘 사실 콜옵션이 지금 한 번쯤 양봉을 보여주거나 장대 양봉을 보여주거나
할만한 날이긴 해요. 직전 저점 자리니까 한 번쯤 꿈틀할 수 있는데, 근데 일단 시장 반응이 별로 안 좋다라는 거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고, 그죠? 어쨌든 말씀드렸다시피 풋옵션들은 다시 21선, 61선 만나는 중요한 저항 자리에 있으니까 이런 저항을 이런 저항을 하루 만에 넘어갈 수는 없을 거란 생각이고요. 지금 보시면 241선 이런 자리에 단기적으로 급등해서 일단 걸렸죠. 지금 현재로서는 뭐 저항을 소화하고 있는 그런 과정이다라고 이야기해도 크게 틀린 말은 아닐 거예요. 이 정도 모습들 살펴봤고, 어젯밤에 뭐 20일 통화정책회의가 어쩌고저쩌고 해가지고 달러가 좀 약했는데도 불구하고 오늘 원달러 환율은 올라오고 있습니다. 아무튼 이 시장이 정말 혼란스러워요. 저도 뭐라 딱히 드릴 말씀이 없어갖고 잘 모르겠다라는 표현을 계속 즐겨 쓰고 있는데, 대응만 잘하면 될 것 같아요. 말씀드렸다시피 400 부근을 아직 깰지 안 깰지 몰라요. 솔직히 그죠? 어쨌든 길고 짧은 거 대봐야 되기 때문에 모르기 때문에, 어쨌든 현금은 계속 좀 아껴놨다가 마지막 한 방은 확실히 뭔가 좀 신호가 나오면 그 뒤에 움직이는 게 좋지 않겠냐. 비싸게 사더라도요. 비싸게 산다 하더라도 얼마나 비싸게 사겠어요. 솔직히 뭐 몇 프로입니다. 몇 프로. 뭐 물론 그 몇 프로가 엄청난 금액일 수 있긴 한데요. 근데 아무튼 우리가 몇 프로 먹으려고 하는 건 아니고 우리 목표치를 크게 보고 있는 사람들이니까, 난 단타하는 사람인데 그럼 할 말 없는데요. 아무튼 목표치 크게 보시는 분들이 요 정도 몇 프로 정도의 이런 거는 뭐 어쩔 수 없이 겪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뭐 일단 이 정도 이야기를 드렸고요. 너무 마음 급하게 먹지 마시고요. 어쨌든 지금부터 슬슬 이제 400의 영향권이라고 보여져요. 그래서 지금부터 어떤 정말 거대한 세력들의 그 싸움이 지금부터 슬슬 시작되는 게 아니냐라는 생각입니다. 우리 그 사이에 껴서 새우등 터지지 말자라는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여기까지 할게요. 궁금한 거 리플 남겨주시고요. 또 오늘 저녁에 뵙도록 하겠습니다.